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. 이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미 혈당이 상당히 높아진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. 당화혈색소, 이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이 수치만 잘 관리하면 당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낮춰야 할까요? 약을 먹어야 할까요? 식단을 조절해야 할까요? 아니면 운동이 답일까요?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. 당화혈색소는 혈액 속 혈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높게 유지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. 단순히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해도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당뇨가 오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혈당도 중요하지만 당화혈색소를 낮춰야 하는데요. 이 수치를 낮추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.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다르게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예를 들어 오후 6시에 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와 밤 10시에 같은 양의 밥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. 칼로리도 같고 탄수화물 양도 같지만 저녁을 늦게 먹으면 혈당이 더 오래, 더 높게 유지됩니다.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. 저녁이 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아집니다. 즉,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낮보다 밤에 먹었을 때 혈당이 더 급격히 올라가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죠. 그렇다면 저녁을 아예 거르면 될까요? 그건 또 아닙니다. 저녁을 너무 늦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굶어버리면 다음날 폭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을 가급적 7시 이전에 먹는 겁니다. 만약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 탄수화물 섭취는 최소화하고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과 국물 음식을 줄이는 건데요. 밀가루 음식과 국물 음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칼로리가 높아서가 아닙니다. 이 두 가지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오래 유지시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. 밀가루 음식은 대표적인 고혈당 유발 식품입니다. 빵, 국수, 피자 같은 음식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아서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. 게다가 소화도 빠르기 때문에 금방 배가 고파지고 결국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.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당화혈색소 관리가 어려워집니다. 국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라면, 칼국수, 곰탕, 설렁탕 같은 국물 요리는 당화혈색소를 높이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국물 속에 염분과 탄수화물, 지방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염분이 많으면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. 여기에 면이나 밥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더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. 정말 당뇨를 없애고 싶다면 철저한 식단 관리가 중요하겠지만 식단 관리가 너무 힘들다면 밀가루와 국물 요리만 끊어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금방 줄어들 거예요. 세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. 체중을 7에서 10% 정도 줄이면 당화혈색소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습니다. 이 수치는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70kg인 사람이 7%를 감량하면 5kg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. 이렇게 적당히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그 이유는 체중이 줄어들면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. 쉽게 말해 체중이 감소하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당뇨병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체중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.
탄수화물을 줄이고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과일과 채소,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되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. 운동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. 특히 걷기와 스쿼트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인데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 체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됩니다. 만약 이 운동이 힘들다면 어떤 운동이든 좋습니다. 중요한 건 호흡이 가쁠 정도의 중강도로 운동을 하며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. 체중을 줄이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조금씩 체중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올바른 수면인데요. 올바른 수면이 당화 혈색소 관리에 중요한 이유는 수면이 몸의 회복과 재정비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. 연구에 따르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이 당화 혈색소 수치가 더 낮고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이 더 쉽게 상승한다고 합니다. 쉽게 말해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.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할까요? 최소 7시간 이상 그리고 12시 이전에 잠들어야 합니다. 밤 12시 이후가 되면 몸의 자연적인 회복 주기가 흐트러지면서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가능한 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혈당 관리에 유리하죠. 결국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잠을 잘 자는 것이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크니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7시간 이상 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물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점차 몸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당화 혈색소를 관리하는 건 단기적인 노력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.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.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